자, 이번 시간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3.1 운동의 전개와 그 의의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학습 목표는 3.1 운동은 어떠한 배경하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거 바로 3.1 운동의 결과와 영향, 3.1 운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이거는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3.1 운동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1 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죠. 1919년 즈음에 국제적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면,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최된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을 하게 되는 거죠. 민족 자결주의는 뭐니? 스스로 자자의 결정할 결단에 있어서 민족 스스로 자신의 장래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독립을 원한다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겠죠. 한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서 바로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제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국가들의 해방 운동을 돕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고취가 되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가 우리가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 상해에서 결성되었던 신한청년당 있지? 이 신한청년당은 이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기도 했었고요. 한편 1918년에는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독립선언을 발표하기도 했고, 1919년 2월 8일 날에는 동경에 유학하고 있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28 독립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해외에서 이렇게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독립선언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서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해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거족적인 운동을 구상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거족적 운동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일단 종교계를 중심으로 민족 대표가 구성되어, 자, 어떤 종교계냐면 천도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러한 각각의 종교계 대표들이 이제 33명의 민족 대표를 구성을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민족 대표와 학생들이 이런 거족적인 민족운동을 준비를 하고, 한편 이 시기에 이 1919년에 고종이 죽게 되는데, 이때 고종이 일제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라고 하는 고종 독살설이 퍼지게 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매우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대내외적 어떤 상황 속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 특히 우리 민족 자결주의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28 독립선언도 기억을 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 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대표 33회는요,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탑골 공원에서는 이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비폭력적인 평화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에서 전개됐던 만세 운동은 전국 도시로 확산됐죠. 자, 도시에는 주로 상인과 노동자들이 많이 살잖아. 상인들은 철시하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고 이러한 3.1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도시로 확산됐던 이 3.1 운동은 전국의 농촌 지역까지 확산됩니다.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면, 자, 농촌 지역은 우리 토지 조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와 또 그들과 결탁한 지주에 대한 반발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이 농민들은 식민 통치 기관을 공격을 하죠. 예컨대 경찰서라든가 파출소라든가 헌병대라든가
사람들이라든가 또 그들과 결탁했던 지주라든가 이들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점차 폭력 투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초기에는 비폭력적인 평화 시위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폭력 투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3.1운동은요, 해외까지도 전파됩니다. 그래서 만주, 연해주, 미국, 일본과 같은, 그러니까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모든 곳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이러한 그 3.1 운동의 성격과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은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고요. 모든 계층이 참여했다. 자, 우리 3.1 운동 수감자의 계층별 분포를 보면, 자, 여기서 보면 농민, 상공업자, 학생, 지식인, 노동자, 무직자 등 거의 모든 계층이 참여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원한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고요. 특히 이 3.1 운동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3.1 운동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었어요. 민족 대표들은 독립을 선언하고 스스로 자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한 민족운동을 이끌지 못했죠. 그랬기 때문에 3.1 운동 이후에 뜻있는 애국지사들은 우리의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 의지를 한 곳에 모아서 바로 우리 독립운동을 이끌 하나의 구심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운동을 이끌 정부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1 운동 결과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 3.1 운동에는 학생, 농민, 노동자, 여성들까지 모두 참여하게 되었고 결국 이후에 이들에 의한 1920년대 이후에 이들에 의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민족운동이 전개되죠. 자, 특히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런 3.1 운동을 겪은 다음에는 바로 문화 통치로 바뀐다라는 거.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은 승전국으로 아주 국지적 지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3.1 운동 당시에 일본이 매우 잔인하게 진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뉴욕 타임즈라든가 그러한 세계 유수 언론이 일본의 이런 잔인한 진압을 비판했기 때문에 일본도 이러한 국제사회 비판을 이제 부담감으로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통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는 거 3.1 운동의 결과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약소 민족의 민족 운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중국의 5.4 운동,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민족 운동이거든요. 이것이 다 3.1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인도의 반영 운동도 역시 3.1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3.1 운동은 우리 민족만의 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매우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3.1 운동의 결과 만들어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